홍준표 대표의 주장입니다. 뱁새가 아무리 여기서 뱁새는 누굴 얘기하는 건가요? 뱁새가 아무리 제잘거려도 황새는 제 갈 길을 간다. 저들이 본부 중대 1, 2, 3 중대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당 데리고 국민 상대로 아무리 여기 주제어 나와요. 정치쇼 정치쇼를 벌려도 우리는 갈 길을 간다. 라면서 아니 가시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장재원 의원님께 여쭤보고 그래요, 싶어요. 그래요. 왜 안 가세요? 저는 가실 걸로 믿습니다. 종교인가요, 종교? 비싸웁니다. 아니 근데 안 가시겠다는 건 좀 불만인데 네. 안 가겠다는 이유는 네. 좀 납득이 돼요. 저희가 18대 국회 때 네. 한미 FTA 때문에 저희가 정말 몸싸움을 해서 한미 FTA 통과시켰잖아요. 그때 지금 표창원 의원이 몸담고 계시는 야당에서 구민주당에서 네. 을사늑약이라 그랬어요. 네. 이거는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고 맞아요. 미국의 경제적 속국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뭐라 그래요? 300만 달러? 네. 300억 불? 네. 300억 불이 지금 뭐 무역 적자가 적자다. 되고 지금 큰일 났다. 미국 쪽의 네. 적자다. 미국 쪽 적자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데에서 네. 입장 표명 좀 표 의원님이 대신해서 해주세요. 아니 그런데 2011년 이야기를 그건 경찰대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네. 하자면 뭐 할 말이 저희들은 현재 태산같이 남아있죠. 그리고 네. 우리가 좀 현재와 미래를 보고 국민을 그렇죠. 보는 정치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예. 근데 지금 FTA만 이슈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오늘 이제 아침 보도가 다 일제히 됐는데 그 군사회담 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맞아요. 이를테면 그죠. 지금 그 7.27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네. 한반도 전체의 평화 프로세스를 새롭게 새 판짜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빠져나가지 마시고. 예. 한미 FTA 얘기 끝내고. 아니 근데 잠깐만. 한미 네. FTA를 그때 그렇게 반대하셨던 네네네. 김진표 현 위원장. 국정기획위원장께서 이거는 미국의 경제적 속국이 된다 그랬거든요. 네네. 네. 여기에 대한 맞아요. 입장은 정리하는 게 맞다. 좋아요. 저는 그때 제가 격렬히 반대했던 쪽에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해명을 드리면 네. 요거 한번 저는 표 의원님 해명 풀었으면 좋겠다. 이게 배지가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그 대신 저는 신사협정을 하려면 서로 사과해야 돼요. 막말을 서로 쏟아냈는데 2011년 얘기를 홍 대표가 끄집어내시면서 그때 날 매국노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여당의 대표였죠, 당대표. 당대표였죠. 네, 11년이니까. 그런데 바로 얼마 전 이번 대선으로 돌아가면 선거 전에 제가 상처받았던 말이 자, 친북 좌파 패권 정당이다. 거기에 투표한 국민들이 41%고. 아니, 한미 FTA 얘기하자니까요. 네네. 아니, 2011년 얘기고. 2017년에 이번 정부가 취임하고 네. 진행되고 나선 주사파 운동권 정권이다. 이거 굉장히 이것도 막말이에요. 근데 본인의 막말은 사과할 생각이 없고 이 6년 전에 저쪽에서 한 막말은 사과해야 내가 오자회동에 나가겠다. 이거는 좀 너무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면 막말의 역사는 정치권에서 사과하다가 앞으로 한 20년쯤 지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너무 많이 쌓여있고요. 자유한국당은 그런데 그 바른정당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야당 중에 하나인데 네. 이혜원 대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교에는 여도 야도 없다. 오직 대한민국과 그래서 국익만 멋있다. 있다. 제가 가겠다고 그거를 하시거든요. 굳이 반성을 하고 이러자는 게 아니고 네. 앞으로 이걸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야당도 반대를 할 때는 맞아요. 뭔가 국가를 위해서 반대를 해야지 정치적 반대에 이 결과가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 트위터 보세요. 이게 FTA 반역자 명단에 아직까지 장정원이 있거든요. 이게 아직까지 제가 반역자입니까? 그때 FTA 한 게? 계셨으니까. 그렇죠. 반대계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일단 한미 FTA 얘기 그만하고. 반역자 명단에 섭외해주세요.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서로 간에 사과할 거 사과할 필요가 있다. 저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현재 한미 외교 관계를 본다면 우리가 또 그 부분을 너무 잘된 FTA라고 해버리면 미국 측에서 개정하지 않는데 명분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같이 나중에 협치를 해보시고요. 일단은 영수회담 네. 전망 각각 우리 장윤성 기자님. 저는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꼭 오셨으면 좋겠고요. 오셔서 다 같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국면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남북관계의 새로운 비전과 돌파구를 만들어야 그야말로 우리의 젊은 청년들의 비전도 일자리도 여러 가지로 경제적 비전도 생기는 거니까 네. 좀 여야가 협치를 해서 좀 만들어 나왔으면 좋겠어요. 최영일 평론가님 전망. 네.
저 전망은 전 잘 풀릴 것 같아요. 안 나가시면 홍 대표와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셀프 왕따예요. 누가 안 부른 게 아니라 불렀는데 잔치집에 안 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얼굴 붉히느니 안 가겠다는데 만나서 얼굴 붉히는 게 훨씬 나은 아니 안 시대죠. 가는 걸 비판하지 마시고 전망을 하시라니까. 왜 자꾸만 비판만 하세요. 전망을 하니까. 장기현 의원님, 홍준표 대표랑 화해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잠깐 오해해 주세요. 홍 의원님의 전망. 저도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홍준표 대표님 여기서 만장일치로 나오시라고. 청와대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세요. 멋지세요. 태영일 평론가님이 골라와 주신 그 뉴스 들을 차례입니다. 네네 이제 뉴스로 돌아옵니다. 네. 지금 실검에 떠 있어요. 예. 최저임금. 네네. 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2018년도 최저임금은요, 시간당 7,530원. 네. 올해까지가 지금 6,470원이거든요. 그래서 16.4%가 올랐는데 이게 광폭으로 오른 거긴 하죠. 네. 오늘도 업 뉴스인데 2007년 이후로 보면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이 된 겁니다. 11년 만에. 네. 그러니까 한 자릿수로 네. 인상되다가 네. 그리고 인상폭으로 따져도 2001년 이후에 역대급이에요. 16년 만에 16.4%가 올랐는데 2001년이 16.8%. 거기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광폭 인상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계나 노동계 모두 다 반기지 않는 분위기예요. 굉장히 광폭인데도. 왜냐하면 당초 노동계는 1만 원으로 해달라. 네. 그렇죠. 54% 올리는 거예요. 53.6% 올리는 거였고 사용자 측은 2.4% 올려주겠다. 그럼 이제 6,625원. 별로 이제 체감되지 않는 인상폭이었는데 정말 격렬하게 이 밀당을 한 끝에 이렇게 이제 절충안으로 결정됐는데 이게 어떤 경제의 파급 효과를 낼 것인가. 표 의원님, 네. 그 지역구에서 예. 지역 관리 하시잖아요. 네. 그 골목 상권이나 이런 네. 상권에 가면 통닭집이나 뭐 반찬 가게 이런 데서 걱정의 목소리 안 들리나요? 아유, 많이 들리죠. 그 어떻게 2020년까지 10,000원을 올립니까?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도 거리에서 자영업자분들께서 저한테 막 달려오셔서 격렬하게 아무런 다른 대책 없이 최저임금만 올리면 우리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제 이런 항의 많이 주셨거든요. 표창원의 생각, 최저임금에 대한 표창원의 생각. 하지만 당연히 이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노동자분들 또 당연히 그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2020년까지냐 2022년까지냐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부 1만 원까지 인상은 당연하다라고 주장을 하셨던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도 소상공인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죠. 그래서 인상분에 대책?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드리고 카드 수수료 깎고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 근데 네. 그 알겠는데 뭐 3조 가량 뭐 네, 저기 네. 뭐 32명 이하의 기업의 뭐 고용을 계속 유지하면 주겠다 이건데 그렇죠. 그러면 2020년에 10,000원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작년까지 6,400원이었잖아요. 예. 올해까지. 그러면 40%의 정도에 되는 앞으로 20년이 되면 국가에서 중소기업 영세 업종의 직원들의 40% 월급 다 책임지는 거잖아요. 이게 원천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지 않나요? 계속해서 다 책임진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선순환 효과가 있잖아요. 내수 경기 진작되고 경기 살아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분들께서도 소득이 늘어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의 커다란 기대를 갖고 있는 그게 거죠. 안 된다면. 안 된다면 이제 물론 커다란 경제에 대한 부양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본 얘기해. 반 기자님. 말씀하셨던 저기 목소리만 들으면 모르니까 박용입니다. 이렇게. 경제 전문 기자. 박용입니다. 장 의원님께서 아까 지금 예로 드셨던 게 이제 치킨집 말씀하셨고 이제 프랜차이즈 말씀하셨는데 이 프랜차이즈 관련해서도 이번에 대책을 또 내놓기도 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로 뭐 최저임금 오르면 그 사장님들 뭐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금 이번에 문제된 게 뭐 치즈세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프랜차이즈에서 일어나는 그 저기 본사에서 일어나는 점주들의 그 본사의 그 갑질들 뭐 이런 것들만 정리가 돼도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으로 올라가는 그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반 기자님. 이게 어떤 방식이 좋은가? 이를테면 최저임금을 높이는 게 좋은가? 아니면 미국식으로 최저임금을 조금 낮더라도 사회임금을 높이는 방법.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회임금을 높이는 방법이 더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보다는 그 국가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사회임금을 올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어떤 게 기자 입장에서 반기자 입장에서
경제 전문 기자 한 기자 입장에서 입장을 한번 얘기해 너무 보세요. 답을 내세요? 네, 네. 너무 국회 상임위에서 답을 내세요. 답을 내기는 좀 그런 문제지만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지만요. 기본적으로 노동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가장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우리나라 사회가 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맞아요. 그 수준까지는 네.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논의를 해도 늦지가 않다. 이렇게 해도 150만 원밖에 안 돼요, 한 달에. 그렇죠. 그러니까 150만 원 갖고 그렇죠. 살기가 네.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권위네요, 그러니까 권위. 이러면 네. 삼각김밥 먹던 우리 그 청년들이 그 6,000원짜리 김치찌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네. 내수 활성화 되는 거고요. 말씀 주신 그런 정책적 과제들은 바로 국회에서 네. 협치로 해결을 해 주셔야죠. 자, 우리 그렇죠. 최영일 평론가께서 네네. 예. 이번 그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고 사고 다 불만이었다 하지만 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걸 잘 컨트롤해가지고 네. 노와 사가 전부 행복한 윈윈. 대한민국 또 맞아요, 맞아요. 우리 최저임금을 또 높여서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대한민국 네 표창원 의원님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만들어야죠. 민주당에서 네. 을사늑약이라 그랬어요. 아. 네. 이거는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고 맞아요. 미국의 경제적 속국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뭐라 그래요? 300만 달러? 네. 아. 300억 불? 네. 아. 300억 불이 지금 뭐 무역 적자가 적자다. 되고 지금 큰일 났다. 미국 쪽의 네. 적자다. 미국 쪽 적자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데에서 네. 입장 표명 좀 표 의원님이 대신해서 해주세요. 아니 그런데 2011년 이야기를 그때 경찰대교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네. 하자면 뭐 할 말이 저희들은 현재 태산같이 남아있죠. 그리고 네. 우리가 좀 현재와 미래를 보고 국민을 그렇죠. 보는 정치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예. 근데 지금 네. FTA만 이슈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오늘 이제 아침 보도가 다 일제히 됐는데 그 군사회담 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맞아요. 이를테면 그죠. 지금 그 7.27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네. 한반도 전체의 평화 프로세스를 새롭게 새 판짜기를 해야 아니, 되는데 그 빠져나가지 마시고. 예. 한미 FTA 얘기 끝내고. 아니 근데 잠깐만. 한미 네. FTA를 그때 그렇게 반대하셨던 네네네. 김진표 현 위원장. 국정기획위원장께서 이거는 미국의 경제적 속국이 된다 그랬거든요. 네네. 네. 여기에 대한 맞아요. 입장은 정리하는 게 맞다. 좋아요. 저도 예. 저는 우리 최영일 그때 평론가님. 그때 제가 격렬히 반대했던 쪽에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해명을 드리면 네. 요거 한번 아, 저는 표 의원님 해명 풀었으면 좋겠다. 아 이게 빼지가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그 대신 저는 신사 협정을 하려면 서로 사과해야 돼요. 막말을 서로 쏟아냈는데 2011년 얘기를 홍 대표가 끄집어내시면서 그때 날 매국노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여당의 저 대표였죠 당 대표. 당대표였죠. 네, 11년이니까. 그런데 바로 얼마 전 이번 대선으로 돌아가면 선거 전에 제가 상처받았던 말이 자 친북 좌파 패권 정당이다. 거기에 투표한 보세요. 이게 FTA 반역자 명단에 아직까지 장정원이 있거든요. 이게 아직까지 제가 반역자입니까? 그때 내셨으니까. 계셨으니까. 그렇죠. 반대에 계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일단 한미 FTA 그만하고. 반역자 명단에서 빼주세요.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서로 간에 사과할 네. 거 사과할 필요가 있다. 저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현재 한미 외교 관계를 본다면 우리가 또 그 부분을 너무 잘된 FTA라고 해버리면 미국 측에서 개정하지 않는데 명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같이 나중에 협치를 해보시고요. 일단은 영수회담 네. 전망 각각 우리 장윤성 기자님. 저는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꼭 오셨으면 좋겠고요. 오셔서 다 같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국면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남북 관계의 새로운 비전과 돌파구를 만들어야 그야말로 우리의 젊은 청년들의 비전도 일자리도 여러 가지로 경제적 비전도 생기는 거니까 네. 좀 홍준표 대표의 주장입니다. 뱁새가 아무리 여기서 뱁새는 누굴 얘기하는 건가요? 뱁새가 아무리 제잘거려도 황새는 제 갈 길을 간다. 저들이 본부 중대 1, 2, 3 중대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당 데리고 국민 상대로 아무리 여기 주제어 나와요. 정치쇼 정치쇼를 벌려도 우리는 갈 길을 간다. 라면서 안 가시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반정치쇼군요. 저는 오늘 장재원 의원님께 여쭤보고 그래요, 싶어요. 그래요. 왜 안 가세요? 저는 가실 걸로 믿습니다. 종교인가요, 종교? 믿사옵니다. 막 아니 근데 안 가시겠다는 건 좀 불만인데 네. 안 가겠다는 이유는 네. 좀 납득이 돼요. 저희가 18대 국회 때 네. 한미 FTA 때문에 저희가 정말 몸싸움을 해서 한미 FTA 통과시켰잖아요. 그때 지금 표창원 의원이 몸담고 계시는 야당에서 국민들이 41%고 아니, 한미 FTA 얘기하자니까요. 네네. 아니 2011년 얘기죠. 한미 2017년에 이번 정부가 취임하고 네. 진행되고 나선 주사파 운동권 정권이다. 이거 굉장히 이것도 막말이에요. 근데 본인의 막말은 사과할 생각이 없고 이
6년 전에 저쪽에서 한 막말은 사과해야 내가 오자회동에 나가겠다. 이거는 좀 너무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면 막말의 역사는 정치권에서 사과하다가 앞으로 한 20년쯤 지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너무 많이 쌓여있고요. 자유한국당은 그런데 그 바른정당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야당 중에 하나인데 네. 이혜원 대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교에는 여도 야도 없다. 오직 대한민국과 그래서 국익만 멋있다. 있다. 제가 가겠다고 그거를 하시거든요. 굳이 반성을 하고 이러자는 게 아니고 네. 앞으로 이걸 반문교사를 삼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야당도 반대를 할 때는 맞아요. 뭔가 국가를 위해서 반대를 해야지 정치적 반대에 이 결과가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 트위터